이 넓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의 방향을 통제해야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합니다. 통제를 할 때 특정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억지로 하려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지만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할 수 있게 만들 때 당신은 잠재의 의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시간인 기도의 시간을 맞아 우리가 사용할 기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을 구상하시고 그 사건을 하나의 단일한 행동으로 한정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과 악수를 하는 사건을 골랐다면 악수하는 것 하나만을 해야 합니다. 악수를 한 후에 담배에 불을 붙이고 수많은 그 외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실제 악수를 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상상하고 있는 사건은 항상 바람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건을 구상할 때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성취된 후에 자연스럽게 마주칠 만한 사건을 구상하십시오. 실현하길 원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었던 또 다른 기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 상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겠다거나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성취되었을 때의 느낌을 정리해서 그것을 하나의 단순한 문장인 끝내주는데 또는 감사합니다 또는 해냈어 또는 끝냈다 등으로 축약해 만드십시오. 세 단어 이상으로 만들지 말고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드세요. 끝내주는데 또는 감사합니다 등은 제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들 말고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년 시절에 가난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습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동들을 계속 똑같이 반복합니다. 습관이란 것이 어떤 이로 하여금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강제적인 힘처럼 작용한다고 해도 습관은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 록펠러, 그리고 카네기처럼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이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인 면, 예술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가 신임 광고 임원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자는 이 신입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들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한 관념이 나의 모습과 환경을 결정한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성공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드십시오. 네빌은 돈도 직업도 심지어는 입을 만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인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을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인 압둘라에게 털어놓습니다. 압둘라,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러자 압둘라가 대답합니다.
만약 자네가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너무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네빌은 분명 뉴욕의 72번가에 있는데 압둘라는 그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말합니다. 압둘라는 덧붙여 말합니다. 자네가 이 문을 통해 나갈 땐 이제 더 이상 72번가의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네. 야자수와 코코넛이 줄지어져 있는 거리를 걷는 중이네. 이곳은 바베이도스인 거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될지 나에게 묻지 말게.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 이미 자네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라고 말하지는 않네. 자네는 거기에 있네. 이제 자네가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걸어나가게. 압둘라는 네빌 고다드의 스승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랍비였고 터빈을 둘러쓴 괴상한 모습을 한 흑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흑인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기에 네빌이 집에 가기를 원한다는 말에 저런 괴상한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허풍스러운 말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이 흑인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가 시작이었을까요? 네빌은 스승 압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계란 것은 자신이 세워놓은 장벽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자 그는 전 재산 45달러로 사업을 시작해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흑인이 성공할 수 있나요? 압둘라와 네빌은 그 당시 흑인이라는 사실이 스스로 지어놓은 한계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흑인에 대한 차별은 분명 모든 이들이 세워놓은 한계가 아닌가요? 하지만 네빌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피부색이나 인종,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괴상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네빌은 강연을 시작합니다. 네빌과 그의 스승 압둘라는 이 법칙으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는 이 의식의 법칙이 충만하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칙은 그냥 마음에만 적용되어 마음의 평안만을 누리려는 법칙이 아닙니다. 일종의 마음의 도피처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외적인 문제를 겪을 때 시선을 향해야 할 곳은 이 외부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의식이 비치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싸우기보다는 완벽해진 의식을 갖춤으로 세상에 그것을 투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들이 무너지고 마음에서 비추어지는 것에 맞추어 세상은 다시 재건됩니다. 네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을 갖고 이 이론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안거리로 삼으셔선 안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그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할 겁니다. 분명 우리는 이 진리를 증명할 수 있고 그것으로 삶을 충만하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상상이라는 것을 이용하려 했을 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겁니다. 무슨 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영화처럼 상상을 하면 되는 건가?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라도 끌어내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나? 실제적인 질문까지 쏟아집니다. 네빌은 이것들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줍니다.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기도 하고 강의를 통해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단서는 고대문의 상징 속에서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냥 믿으라는 설교식의 강의가 아니라 자신이 형이상학자이자 법칙의 실천가였기 때문에 원리를 밝혀주고 실천할 수 있게끔 명확히 나타내 줍니다. 반복해서 읽고 삶에서 적용한다면 네빌 고다드가 집필한 부활을 읽었던 마크 빅터 한센이 자신의 삶을 완벽하고 충만하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네빌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변화될 겁니다.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의 방향을 통제해야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합니다. 통제를 할 때 특정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억지로 하려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지만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할 수 있게 만들 때 당신은 잠재의 의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시간인 기도의 시간을 맞아 우리가 사용할 기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을 구상하시고 그 사건을 하나의 단일한 행동으로 한정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과 악수를 하는 사건을 골랐다면 악수하는 것 하나만을 해야 합니다. 악수를 한 후에 담배에 불을 붙이고 수많은 그 외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실제 악수를 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상상하고 있는 사건은 항상 바람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건을 구상할 때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성취된 후에 자연스럽게 마주칠 만한 사건을 구상하십시오. 실현하길 원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었던 또 다른 기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 상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겠다거나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성취되었을 때의 느낌을 정리해서 그것을 하나의 단순한 문장인 끝내주는데 또는 감사합니다 또는 해냈어 또는 끝냈다 등으로 축약해 만드십시오. 세 단어 이상으로 만들지 말고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드세요. 끝내주는데 또는 감사합니다 등은 제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들 말고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년 시절에 가난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습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동들을 계속 똑같이 반복합니다. 습관이란 것이 어떤 이로 하여금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강제적인 힘처럼 작용한다고 해도 습관은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 록펠러, 그리고 카네기처럼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이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인 면, 예술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가 신임 광고 임원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자는 이 신입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들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한 관념이 나의 모습과 환경을 결정한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성공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드십시오. 네빌은 돈도 직업도 심지어는 입을 만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인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을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인 압둘라에게 털어놓습니다. 압둘라,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러자 압둘라가 대답합니다. 만약 자네가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너무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네빌은 분명 뉴욕의 72번가에 있는데 압둘라는 그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말합니다. 압둘라는 덧붙여 말합니다. 자네가 이 문을 통해 나갈 땐 이제 더 이상 72번가의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네. 야자수와 코코넛이 줄지어져 있는 거리를 걷는 중이네. 이곳은 바베이도스인 거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될지 나에게 묻지 말게.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 이미 자네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라고 말하지는 않네. 자네는 거기에 있네. 이제 자네가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걸어나가게. 압둘라는 네빌 고다드의 스승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랍비였고 터빈을 둘러쓴 괴상한 모습을 한 흑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흑인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기에 네빌이 집에 가기를 원한다는 말에 저런 괴상한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허풍스러운 말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이 흑인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가 시작이었을까요? 네빌은 스승 압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계란 것은 자신이 세워놓은 장벽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자 그는 전 재산 45달러로 사업을 시작해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흑인이 성공할 수 있나요? 압둘라와 네빌은 그 당시 흑인이라는 사실이 스스로 지어놓은 한계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흑인에 대한 차별은 분명 모든 이들이 세워놓은 한계가 아닌가요? 하지만 네빌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피부색이나 인종,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괴상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네빌은 강연을 시작합니다. 네빌과 그의 스승 압둘라는 이 법칙으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는 이 의식의 법칙이 충만하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칙은 그냥 마음에만 적용되어 마음의 평안만을 누리려는 법칙이 아닙니다. 일종의 마음의 도피처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외적인 문제를 겪을 때 시선을 향해야 할 곳은 이 외부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의식이 비치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싸우기보다는 완벽해진 의식을 갖춤으로 세상에 그것을 투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들이 무너지고 마음에서 비추어지는 것에 맞추어 세상은 다시 재건됩니다. 네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을 갖고 이 이론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안거리로 삼으셔선 안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그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할 겁니다. 분명 우리는 이 진리를 증명할 수 있고 그것으로 삶을
충만하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상상이라는 것을 이용하려 했을 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겁니다. 무슨 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영화처럼 상상을 하면 되는 건가?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라도 끌어내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나? 실제적인 질문까지 쏟아집니다. 네빌은 이것들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줍니다.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기도 하고 강의를 통해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단서는 고대문의 상징 속에서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냥 믿으라는 설교식의 강의가 아니라 자신이 형이상학자이자 법칙의 실천가였기 때문에 원리를 밝혀주고 실천할 수 있게끔 명확히 나타내 줍니다. 반복해서 읽고 삶에서 적용한다면 네빌 고다드가 집필한 부활을 읽었던 마크 빅터 한센이 자신의 삶을 완벽하고 충만하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네빌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변화될 겁니다.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현대의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의 방향을 통제해야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야 합니다. 통제를 할 때 특정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억지로 하려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지만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할 수 있게 만들 때 당신은 잠재의 의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시간인 기도의 시간을 맞아 우리가 사용할 기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을 구상하시고 그 사건을 하나의 단일한 행동으로 한정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과 악수를 하는 사건을 골랐다면 악수하는 것 하나만을 해야 합니다. 악수를 한 후에 담배에 불을 붙이고 수많은 그 외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실제 악수를 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상상하고 있는 사건은 항상 바람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건을 구상할 때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성취된 후에 자연스럽게 마주칠 만한 사건을 구상하십시오. 실현하길 원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었던 또 다른 기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 상상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겠다거나 믿지 못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성취되었을 때의 느낌을 정리해서 그것을 하나의 단순한 문장인 끝내주는데 또는 감사합니다 또는 해냈어 또는 끝냈다 등으로 축약해 만드십시오. 세 단어 이상으로 만들지 말고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드세요. 끝내주는데 또는 감사합니다 등은 제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들 말고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년 시절에 가난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습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동들을 계속 똑같이 반복합니다. 습관이란 것이 어떤 이로 하여금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강제적인 힘처럼 작용한다고 해도 습관은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 록펠러, 그리고 카네기처럼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이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인 면, 예술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가 신임 광고 임원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자는 이 신입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들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한 관념이 나의 모습과 환경을 결정한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성공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드십시오. 네빌은 돈도 직업도 심지어는 입을 만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인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을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인 압둘라에게 털어놓습니다. 압둘라,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바베이도스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러자 압둘라가 대답합니다. 만약 자네가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너무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네빌은 분명 뉴욕의 72번가에 있는데 압둘라는 그가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말합니다. 압둘라는 덧붙여 말합니다. 자네가 이 문을 통해 나갈 땐 이제 더 이상 72번가의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네. 야자수와 코코넛이 줄지어져 있는 거리를 걷는 중이네. 이곳은 바베이도스인 거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될지 나에게 묻지 말게.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 이미 자네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라고 말하지는 않네. 자네는 거기에 있네. 이제 자네가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걸어나가게. 압둘라는 네빌 고다드의 스승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랍비였고 터빈을 둘러쓴 괴상한 모습을 한 흑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흑인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기에 네빌이 집에 가기를 원한다는 말에 저런 괴상한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허풍스러운 말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이 흑인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가 시작이었을까요? 네빌은 스승 압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계란 것은 자신이 세워놓은 장벽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자 그는 전 재산 45달러로 사업을 시작해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흑인이 성공할 수 있나요? 압둘라와 네빌은 그 당시 흑인이라는 사실이 스스로 지어놓은 한계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흑인에 대한 차별은 분명 모든 이들이 세워놓은 한계가 아닌가요? 하지만 네빌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피부색이나 인종,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괴상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네빌은 강연을 시작합니다. 네빌과 그의 스승 압둘라는 이 법칙으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는 이 의식의 법칙이 충만하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칙은 그냥 마음에만 적용되어 마음의 평안만을 누리려는 법칙이 아닙니다. 일종의 마음의 도피처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외적인 문제를 겪을 때 시선을 향해야 할 곳은 이 외부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의식이 비치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싸우기보다는 완벽해진 의식을 갖춤으로 세상에 그것을 투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들이 무너지고 마음에서 비추어지는 것에 맞추어 세상은 다시 재건됩니다. 네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을 갖고 이 이론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안거리로 삼으셔선 안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그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할 겁니다. 분명 우리는 이 진리를 증명할 수 있고 그것으로 삶을 충만하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상상이라는 것을 이용하려 했을 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겁니다. 무슨 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영화처럼 상상을 하면 되는 건가?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라도 끌어내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나? 실제적인 질문까지 쏟아집니다. 네빌은 이것들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줍니다.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기도 하고 강의를 통해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단서는 고대문의 상징 속에서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냥 믿으라는 설교식의 강의가 아니라 자신이 형이상학자이자 법칙의 실천가였기 때문에 원리를 밝혀주고 실천할 수 있게끔 명확히 나타내 줍니다. 반복해서 읽고 삶에서 적용한다면 네빌 고다드가 집필한 부활을 읽었던 마크 빅터 한센이 자신의 삶을 완벽하고 충만하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네빌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변화될 겁니다.